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아이겠습니다. 브라이튼과 토트넘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고 후반 80분에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분위기의 연장선상에서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을 가지고 아주 냉혹한 현지 언론과 팬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자회견장에서 콘테 감독에게 손흥민을 선발 명단에서 제외할 생각이 없냐라는 기자의 질문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친 질문에 콘테 감독은 사이다 발언을 했는데요. 오늘 저는 이번 브라이튼전을 바탕으로 왜 최근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활약하기 쉽지 않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과 콘테 감독이 기자에게 답변한 내용에 관해서 연결시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전반기에 훌륭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누누 감독이 경질되기 전까지의 리그 10경기에서도 9경기에 출전하며 4골과 1도움으로 총 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해 경기당 0.56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2경기를 뛰면 1개의 공격 포인트를 넘는 기록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감독인 콘테가 와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콘테 감독의 리그 3번째 경기인 브렌트포드전부터 한 골을 넣으며 득점을 시작하더니 그 다음 노리치 경기에서는 1골 1도움, 그 다음 리버풀전에서도 1골, 그 다음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도 1골, 그 다음 사우스햄튼전에서는 1도움, 그리고 그 다음 와포드전에서도 1도움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6연속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정말 미친 활약이었고 그의 활약 속에 토트넘은 무패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며 1월에 있던 경기들을 대부분 소화하지 못했고 2월에 복귀하자마자 매 경기 선발로 활약하며 체력적인 부담을 받았습니다. 리버풀의 지오구 조타가 부상 복귀전에서 11분,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서 25분, 마지막 경기에서는 56분을 뛰며 클롭 감독으로부터 서서히 출장 시간을 늘려가며 매치 폼을 올릴 기회를 제공받고 있는 것에 비해 손흥민은 부상 복귀전인 사우스햄튼전 90분 풀타임, 그 다음 경기였던 울버햄튼전 역시 90분 풀타임, 그리고 리그 최강 맨시티전에서 2개의 어시로 맹활약하며 80분 플레이, 그 이후로도 거의 80분 이상의 출전 시간을 기록하며 사실상 체력적 고갈의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상 복귀 후 살인적인 일정에서 정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기란 사실 무척 어렵다라고 보이고 그것에 대해 현지 기자도 기자회견장에서 우려의 질문을 던졌었지만 콘테는 손흥민은 매우 중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뺄 수 없다라는 답변을 했었죠. 그렇다면 부상 복귀 후 경기에서의 성적은 피로도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 비난만큼 안 좋았을까요? 손흥민은 부상 복귀 후 가졌던 총 8번의 리그 경기에서 3골 2개의 어시스트로 도합 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해 경기당 0.63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오히려 누누 감독 체제에서보다 더 좋은, 말 그대로 믿기지 않는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니 최근 좀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치더라도 경기당 0.63개의 엄청난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선수를 선발에서 제외시킬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는 기자에게 콘테는 당연히 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정도로 미치지 않았다 라는 답변을 먹여준 것이었죠. 콘테 감독이 부임하고 손흥민을 선발 기용했던 16번의 모든 경기로 기록을 확장해보면 결과값은 더 엄청납니다. 리그에서 무려 경기당 0.75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기자야, 너라면 미치지 않고서 빼겠니? 라고 물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요약 정리하자면 콘테 부임 후부터 햄스트링 부상 전 사이에는 최정상의 폼을 보여주었고 부상 복귀 후부터는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관리를 받지 못하면서 몸이 무거워지고 폼이 좋지 않았던 것은 맞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리그 상위권 공격 포인트를 계속 기록해주면서 지쳐 보이는 몸과는 별개로 엄청난 결과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다.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가 이런 고충 속에서도 리그 정상급의 공격 포인트 비율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배려하지 않는 팬들과 언론의 가혹한 평가를 접할 때면 토트넘의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을 알지만 손흥민을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콘테가 잠깐은 미쳤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미치게 되더군요. 하지만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힘들어 보였던 것은
단지 이런 개인적인 혹사 스케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사실 손흥민 자신이 아닌 외부적인 문제에도 봉착하고 있었죠. 이제는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선수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아야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 많은 공격 기회를 제공받는 선수가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양의 상관관계를 구축하게 되겠죠. 반대로 기회 제공이 적은 선수가 좋은 성과를 많이 만들어내기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는 많은 기회를 제공받고 있을까요? 해리 케인은 브라이튼전에서 총 42번의 패스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데안 쿨루셉스키는 총 37번의 패스를 동료들로부터 공급받았죠. 그럼 손흥민은 과연 몇 번이나 패스를 받았을까요? 선발 출전 선수들 중 골키퍼 요리스를 제외하면 팀 전체 플레이어들 중에서 가장 적은 24번밖에 패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패스를 많이 받지 못하다 보니 결정적인 상황을 만들기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패스를 충분히 못 받았냐는 것이죠. 일부 팬들은 손흥민이 못하기 때문에 동료들이 패스를 안 준다. 이런데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데 저는 다른 곳에 그 이유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우선 콘테의 전술적 선택 때문이죠. 이 장면을 보시죠. 경기 시작하자마자 1분도 안 돼서 나왔던 장면입니다. 로메로가 상대 페널티 박스 안까지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최종 수비 3백 3인 중 한 명이 경기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박스 안까지 들어갔다 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전술의 핵심 컨셉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콘테는 바로 엄지척을 보이며 칭찬합니다. 그래, 잘했어. 이런 거죠. 이 장면도 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로메로가 더 공격적으로 올라서 있고 벤탄쿠르가 오히려 수비 라인으로 내려와 자리를 잡습니다. 브라이튼전에서 이런 로메로의 공격 진영까지의 침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패스를 주고받은 횟수에서도 오른쪽 빌드업에 주로 관여하는 로메로, 도어티, 벤탄쿠르가 패스를 받은 총 횟수가 164회이고 왼쪽 빌드업에 주로 관여하는 벤 데이비스, 레길론, 호이베르가 받은 패스의 총 횟수는 146회로 더 적습니다. 여기에 클루셉스키와 손흥민이 받은 패스 숫자를 각각 합하면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지죠. 이처럼 오늘 전술의 핵심은 로메로를 올리면서 오른쪽으로 주 공격을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박스 안까지 다시 진입했던 로메로의 다리에 슈팅이 맞으며 득점이 되었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콘테의 전술이 성공한 셈이었습니다. 계속 자신이 올려놓았던 최종 수비수가 득점까지 성공했으니 말이죠. 그럼 왜 콘테는 공격의 중심을 오른쪽으로 잡았는지 다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좌우 빌드업의 능력 차이 때문이겠죠. 콘테는 토트넘에 처음 부임했을 때 몇 경기를 치르고 나서 팀의 약점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오른쪽 공격이 부실하다는 것이었죠. 당시 부임하고 로메로가 부상으로 이탈하자 오른쪽 라인은 탕강가, 산체스, 로얄, 도어티, 스킵, 윙스에서 루카스 모우라로 구성이 됩니다. 참담하죠. 그러자 주된 공격의 루트를 벤 데이비스, 레길론, 호이베르에서 손흥민이 공격을 주도하는 왼쪽을 주 공격 루트로 진행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콘테 전술 분석 영상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벤 데이비스가 정말 높은 지역까지 공격에 가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오른쪽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새로운 이적생인 쿨루셉스키와 오른쪽 허리의 벤탄쿠르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갑자기 맷도어티가 이들과 시너지를 보이면서 살아나게 되죠. 거기에 더불어 우측 수비수인 로메로도 복귀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빌드업 과정에서 좌측보다 우측이 더 좋은 스쿼드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러자 콘테는 벤 데이비스를 많이 올렸던 초창기의 전술에서 이제는 반대로 로메로를 위로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벤 데이비스는 이제 더 이상 전만큼 위로 올라갈 수 없고 로메로가 비운 자리를 이처럼 다이어가 커버를 들어가야 하며 그러면 벤뎁은 다시 중앙을 커버해야 한다는 이야기고 그럼 레길론도 아래로 내려와 좌측 후방을 커버해야 한다는 뜻이며 그렇다면 손흥민도 아래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안 그래도 컨디션 관리가 쉽지 않은데
골대로 공격하러 가야 하는 거리가 더 멀어졌고 그를 지원하는 후방 동료들의 화력도 더욱 약화되었으며 수비해야 하는 부담마저도 더 커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감독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판단인 것을 알지만 솔직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럼 이 상황을 바꾸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좌측 라인의 공격이 더 좋아지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그쪽 라인 위주의 전술을 준비하겠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레길론의 플레이에서 그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측 빌드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손흥민과 레길론의 호흡입니다. 실질적으로 손흥민에게 어시스트를 할 가능성이 높은 선수가 레길론이니까요. 그런데 그는 손흥민 도우미로서의 능력에서 합격점을 받긴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실까요? 상대가 라인을 많이 올렸고 그래서 손흥민이 전력 질주를 시작합니다. 손흥민의 스피드와 결정력을 응당 모를 리가 없을 테고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서 이 뒷공간으로 경합을 펼칠 크로스를 넣어 주었어야 합니다. 실패가 되더라도 무조건 크로스 시도를 했어야 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드리블을 선택해 패스 타이밍을 놓치며 손흥민을 옵사이드 위치까지 들어가게 만들었고 결국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아무런 공격도 완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손흥민에게 있어서였을까요? 후반 71분의 결정적인 역습 상황에서 이번에는 손흥민이 앞으로 치고 나가지 않고 레길론의 컵백을 받기 위해 상대 수비 3명 모두가 골대 쪽으로 대시해 들어가자 오히려 속도를 늦추며 패스를 받아 슈팅할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패스를 안 주고 자신이 슈팅을 하며 득점 찬스를 스스로 무산시킵니다. 빨리 들어가도 안 주고 늦게 들어가도 안 주네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보여드렸지만 데뷔 시즌부터 지금까지 단 한 시즌도 빼놓지 않고 기대 득점보다 실제 득점이 더 높은 리그 유일한 선수가 손흥민입니다. 그 이야기는 결정적인 찬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슈팅 시 거의 놓치지 않고 득점을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발이 모두 좋으니까 패스가 다소 부정확해도 어느 발이건 슈팅을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죠. 물론 레길론이 슈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최선의 선택지가 아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아쉬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왼쪽 역습 상황에서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손흥민의 역습을 살려줄 도우미 역할에만 충실해도 큰 결실을 볼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들을 살려내지 못하면서 공격 흐름의 주도권을 대부분 오른쪽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케인도 최초 공을 받거나 수비할 때는 왼쪽에 있지만 공격 진영에서는 중앙과 오른쪽에 더 많이 위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손흥민마저도 오늘 기록했던 한 개의 슈팅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로메로에게 받으며 나왔습니다. 정말 손흥민 오른쪽으로 보내고 싶네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현재의 냉혹한 평가는 그의 활약과 헌신에 비했을 때 너무 too much다. 그는 안 좋은 폼 속에서도 계속해서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팀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안 좋은 폼을 갖게 된 데에는 컨디션을 관리해줄 수 없는 팀의 현실과 왼쪽 공격 루트가 오른쪽에 비해 약해졌다는 팀원들의 현실 때문이다. 그러나 팬들과 언론의 반응과는 다르게 콘테는 그의 그러한 활약과 헌신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손흥민은 언제든 결정적인 상황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해 경기 결과를 바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설령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왼쪽에서 상대 수비를 끌어주는 존재감을 발휘한다는 것을 말이다. 어떻게 콘테가 그것들을 아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이렇다. 왜냐면 그는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남은 경기가 10경기입니다. 쉽지 않죠? 앞으로 남은 리그 10경기에서 그는 더욱 쉴 수 없을 것이고 월드컵 최종 예선에도 차출되었으니 그것도 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당장 레길론이 각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다만 긍정적인 변수로 보이는 것은 국대 차출이 손흥민의 체력을 혹사하는 것은 맞지만 정신적으로는 리프레시 되는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리그 6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것도 콘테의 부임을 가졌던 11월 월드컵 지역 예선 차출 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국대 소집 이후에는 정신적으로 많이 좋아지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A매치 소집전인 웨스트햄 경기를 반드시 잡고 국대에서 좋은 성적과 활약으로 건강한 멘탈을 만들어서 남은 대회에서 맹활약해 손흥민과 우리 모두
기쁨을 누릴 수 있길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역시 I guess.